반갑습니다. 저는 JU 미디어 팩토리의 이영주 대표입니다. 저는 서울예대 사진과를 나왔고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영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디지털 이미지 박사과정을 현재 휴학 상태입니다. 저희 JU 미디어 팩토리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기획이랑 사진 컨텐츠를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 홍보 영상, 그리고 단편 영화도 제작하고 있고 웹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현재 동덕여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인물 촬영 그리고 제품 촬영을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제가 짚고 넘어가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할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아이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맥에서 페이지 1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을 간단히 설명을 할 거고요.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은 많지만 저희가 정말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카메라 조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물 촬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촬영을 정말로 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이제 조명이라든가 팁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맥과 페이지 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모든 컴퓨터들을 맥을 쓰고 있는데 맥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오류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맥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이맥이랑 이제 그 카메라랑 연결해서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름 시대에서는 폴라로이드로 맨날 먼저 찍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노출계가 있지만 필름 시대 때 노출계를 많이 썼고요. 지금은 이렇게 사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노출계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그치만 활용 방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노출계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연결해서 아이맥이랑 컴퓨터랑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랑 이 선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뒤에 보면 이 USB 꼽는 단자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이 단자는 카메라에 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단자는 카메라를 들었을 때 왼쪽 부분에 이 꼽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거든요. 찾기는 되게 쉬우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아이맥을 키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제 캡처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켜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덕이라는 데인데, 이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밑으로 하시면 이렇게 밑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캡처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키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찾으셔서 캡처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덕에 대부분 깔아져 있으니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보이면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촬영하신 거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랑 여기 보시면 이제 ON을 하시면, 특히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 카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카메라 표시가 있는데, 이 여기를 클릭을 하셨을 경우 카메라가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여기가 카메라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표시가 뜹니다. 사실 이제 캡처원이랑 카메라 연결했을 때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캐논 EOS 80D가 연결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연결됐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제부터는 페이지 1에서 이걸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쓰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제 페이지 1 메인 화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여기서 촬영을 해서 여기서 간단히 수정을 해서 JPG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기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체킹을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얘기 드릴게요. 이 두 번째 보시면 카메라 표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연결이 됐다는 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연결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 거 보면, 여기 보면 켈빈 값과 색조 값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 밸런스인데,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진짜 30분,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켈빈을 이렇게 낮은 온도로 하면 이렇게 푸른빛이 돌고, 이렇게 높게 하면 이렇게 따뜻한 색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품을 촬영을 했을 때 이걸 따뜻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웜톤으로 가느냐, 쿨톤으로 가느냐, 이거는 되게 컨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촬영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킹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색상이랑 채도 값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잘 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색깔 부분은 사실 많이 쓰는 건데 전문가들이 아니시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촬영을 했을 경우 대부분 노출계를 써갖고 이제 적정 노출로 촬영을 하긴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적정 노출인지 노출이 오버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찍습니다. 찍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었는데 어둡게 나왔을 경우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시면 노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셔갖고 밝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페이지 1에서 제일 많이 만지는 거고, 톤이랑 밝기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게 이 페이지 1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이런 대비 같은 경우도 만지고, 밝기 부분 이렇게 만지고, 채도 부분도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선명도, 레벨, 커브, 비네팅, 이것들은 후반 작업이라 그러죠. 포토샵에서 많이 만지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실제로 촬영을 하고 나서 많이 만지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노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보시면 샤프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지시면 되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스타일에 대해서 뭐 나오는데 파일 이름 뭐 크기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캐논으로 촬영했을 때는 라우 파일이라고 JPG보다는 그 파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복잡하긴 한데 JPG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변환하는 게 되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라우 파일을 많이 씁니다. 그 라우 파일을 여기서 촬영을 할 때 많이 쓰고, 대략 여기서 이제 변환을 JPG로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화질로 뭐 체킹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JPG 품질 100,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고 처리를 누르면 라우 파일에서 제가 변환한 값이 JPG로 변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페이지 1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명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동덕여대에서 갖고 있는 장비 중 포맥스 HD 600P라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포맥스라는 제품을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국산 브랜드 중에 포맥스라는 거는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좋은 조명이라고 하면 100번을 터졌을 때, 1000번을 터졌을 때 일정한 강량을 줘야지만 그게 이제 좋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600이라는 숫자는 이 이제 와트 수를 나타내는 건데, 스튜디오에서 600와트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 터지는 거를 보호하고 있는 이 캡이 있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문이 묻으면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절대로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터지는 거 가운데에 이 모델링이라는 게 보이고요. 이 모델링은 촬영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를 보시면 여기 보면 모델, 셀, 비프, 테스트 이렇게 버튼이 쫙 있고요. 여기 모델링을 조절하는 거와 광량을 조절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이게 전원을 한번 넣어 봐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오프 중에 온으로 올리시면 자, 여기 숫자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 버튼이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링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을 조정하면 이렇게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를 잘 써야지만 제품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그림자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델링으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은. 그래서 모델링을 이렇게 세게 하거나 적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빛을 줄 건지 방향을 줄 건지를 확인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모델 이게 끄는 거고 켜는 거고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셀인데, 이 셀은 이 지금 보시는 이 동적이랑 신호와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켜두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는 비프. 이거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끄셔도 되고 켜도 되는데 터진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명이 터지는 신호를 알기 위해서는 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테스트인데,
물론 요즘 조명들은 다 좋아갖고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광량을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나서 바로 찍는 것보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눌러 놓고 다음번에 촬영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조명에 대해서 잘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링, 그 다음에 이거는 동조기와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이거는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요 버튼은 그 모델링을 조절하는 거고, 요거는 광량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광량을 조정하는 거겠죠. 뭐 중간이 5로 시작하니까 5로 맞춰놔서 처음에 테스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팅해야 되는 거는 동족인데요. 사실 카메라가 보내는 신호를, 셔터를 눌렀을 때 이 조명에 주는 신호를 담당하는 게 동족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똑같은 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었는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카메라에 하나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카메라에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조명에 하나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카메라에는, 자, 여기 보니까 저도 처음 연결해 봤는데 이게 조정하기 쉽게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정해서 끼워 놓고요. 자, 카메라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조명에 연결을 할 때는, 자, 여기 2가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굵은 라인은 여기 옆에 이 선에 이렇게 꼽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스탠드에 꼽았을 때 덜렁덜렁 하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버튼, 여기 스위치가 위에 있네요. 온을 해 놓으시고, 자, 얘도 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고 나면 채널 1로 이렇게 서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조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조명을 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카메라가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조명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동조기가 하는 역할이고요. 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스탠드랑 이제 트라이포드, 삼각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은색은 이 C 스탠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셔서 조명을 달 때 이걸 항상 꽉 잠그시고, 이게 가다가 이렇게 팡 되거나 이럴 때는 조명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을 꼭 잠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꽉 조이고, 이게 이제 C 스탠드의 역할이고, 항상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C 스탠드는 조명을 이렇게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명에 관계된
그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소프트박스랑 엄브렐러인데요. 사실 많은 빛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물 촬영할 때 뷰티 디시나 리플렉터나 스노트라는 것들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명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뚜껑은 앞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델링이랑 터지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실 때는 항상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셔서 분리를 한 다음에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소프트박스를 끼울 때도 이걸 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 상태로 소프트박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얘 다 녹고 타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박스를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색에 맞게끔 구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끔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소프트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벌리셔 갖고 이렇게 끼워 넣으셔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보시면 이 소프트박스는 빛을 되게 부드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확산을 이렇게 넓게 해서 인물 촬영을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촬영을 뭐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 이 소프트박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엄브렐러 같은 경우는 빛을 이제 쉐이딩 하거나 그 다음에 좀 쨍하게 찍는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엄브렐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실 때는 이렇게 여시고, 여기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셔서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박스는 빛을 확산시켜서 넓게, 그래서 부드럽게 빛을 줄 때 쓰는 이제 액세서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엄브렐러라는 건데 정말 우산이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당기셔서 하셔서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딸깍하는 이 옆에 부분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으셔갖고, 자, 쓰실 때는 빛이 여기서 터지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은색이다 보니까 은색 리플렉터는 대부분 이렇게 쨍하게 찍을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빛을 쓰고 싶을 때는 소프트박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좀 나는 강력한 빛을 쓰고 좀 빛을 좀 그림자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좀 쨍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엄브렐러를 쓰시면 됩니다. 이 삼각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삼각대를 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삼각대를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외에서는 뭐 사실 빛이 충분하고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많이 안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구도를 잡아놓고 스튜디오에서는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딱 왔을 때는 어떻게 쓰는지 되게 막막하지만 우선은 삼각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렇게 잠그고 풀어주고 잠그고 잠그고 또 풀어주고 잠그고 풀어주고 잠그고 여기 보시면 삼각대를 보시면 이렇게 푸는 곳이 3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부터 조절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삼각대를 펼치시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삼각대 고정하는 게 이게 슈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카메라에 연결시켜서 이제 장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슈가 물론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대부분 보관을 하실 때는 트라이포드에 그러니까 삼각대에 슈를 달고 있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떼셔서 저도 이 삼각대는 처음 써보는데 우선은 처음 한다 생각으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꽉 조인 다음에 슈랑 이제 슈를 카메라에 붙이시고 이걸 연결하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게 삼각대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버튼 이거를 돌리시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이거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시는 요거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에 가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그 돌리는 것들을 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것들을 고정해서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품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인물 촬영할 때도 그렇고 삼각대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조작법을 꼭 아시고 사용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카메라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처음에 받으셨을 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드가 너무 많고 렌즈에도 AF 모드, MF 모드,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온 오프 이런 것들이 막 써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셨을 때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AF 모드로 해놓고 스테빌라이저 온으로 하시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키신 다음에 바로 M 모드, 여기 다이얼 꼭 이렇게 누르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M 모드로 하시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P 모드, TV 모드, AV 모드, M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쫙 많은데,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M 모드입니다. M 모드는 그 완전 수동 모드로서 이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제가 임의로 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사실 P 모드는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 놓은 값으로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P 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TV 모드도 그렇고 AV 모드도 그렇고 다 AV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속도를 우선시해서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 이 TV는 셔터 스피드를 정해 놓으면 조리개가 바뀌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외부에서 많이 사용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는 보통 이제 완전 수동 모드 M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에서 온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바로 M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렇게 살짝 누르게 되면 요 LCD가 이렇게 뜨는데요. 저희가 만져야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SO. ISO는 보통 촬영을 할 경우 100으로 맞춰놓고 합니다. 물론 400으로 맞추고 800으로 할 때도 많지만 사진 모드에서는 100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 지금 맞춰놨고요.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공부량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들어오셔서 촬영을 하실 때는 여기 125에 5.6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는 여기 셔터 바로 있는 다이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조리개는 여기 요 다이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SO를 조정하실 때는 이걸 누르시고, 한번 누르시고 여기 다이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메라를 온으로 켜시고 이걸 누르시고 M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ISO를 100으로 맞추시고 셔터 스피드 125, 그 다음에 조리개를 5.6으로 맞추시고 조명값을 넣은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밝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리개를 조정하시거나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점은 요렇게 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동덕여대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 세팅하기입니다. 처음 받으시면 우선은 카메라 렌즈 캡 부분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1번의 그림과 같이 렌즈 캡을 좌우로 누른 후 2번 방향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후드의 결합입니다. 처음 카메라를 받으셨을 때는 렌즈의 후드는 보관을 하기 위해 1번의 그림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1번 이미지와 같이 후드의 화살표 부분의 버튼을 누른 후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이 왼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렌즈 후드는 분리가 됩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돌리면 후드가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의 이미지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1번과 같이 붉은 표시에 맞추면 후드는 고정이 됩니다. 삼각대 운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삼각대는 3개의 지지대로 구성된 카메라를 고정하는 기자재이며 각각의 지지대는 늘어나거나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고정하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로 되어 있으며 위아래 길이를 조절하는 엘리베이터 부분과 카메라를 좌우 회전할 수 있는 볼 헤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각대 크기 조절법입니다. 자, 볼트를 풀었을 때 볼 헤드가 움직이며 카메라의 수평을 맞추거나 세로 이미지를 촬영할 때 카메라를 좌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볼 헤드를 조작한 후에는 카메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꼭 강하게 체결해 줘야 합니다. 삼각대는 총 3단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의 이미지처럼 볼트를 돌려주면 자유롭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나 적정으로 늘린 후에는 꼭 잠그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높이 조절 시에는 맨 위에 두꺼운 볼트부터 사용해야 안정감이 있어 카메라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삼각대의 플레이트 체결입니다. 삼각대의 카메라와 삼각대를 체결하기 전에는 삼각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삼각대의 윗부분이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플레이트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레버를 이렇게 밖으로 당겨주게 되면 플레이트가 3번과 같이 분리되는데 이때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4번 그림을 보시면 플레이트를 분리한 이미지이며 삼각대의 분리된 부분의 레버가 4번 이미지와 같이 세워져 있어야 하며 그림과 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2번 과정을 되풀이하여 4번과 같이 만듭니다. 3번 이미지와 같이 분리된 플레이트는 카메라 아래쪽 4분의 1 홀에 맞게 체결해주면 됩니다. 이때 플레이트 방향이 6번 이미지와 같이 되도록 꼭 연결해 주십시오. 플레이트 방향에 렌즈라고 써 있습니다. 자, 카메라와 삼각대 체결입니다. 플레이트에 체결된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해야 됩니다. 삼각대의 플레이트 부분과 카메라의 플레이트 부분을 잘 보며 체결하도록 합니다. 카메라와 삼각대의 플레이트 체결에서 4번 이미지와 같이 삼각대의 손잡이 부분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에 체결된 플레이트를 결합하게 되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2번 이미지의 레버가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동조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조기는 카메라의 촬영 신호를 조명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조명을 사용할 때는 꼭 연결해야 합니다. 1번 이미지는 동조기이며 두 개의 똑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신호를 보내고 한쪽은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슈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동조기를 카메라의 슈에 연결한 후에는 레버를 꼭 락을 걸어서 화살표를 보시면 2번 이미지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동조기가 카메라에서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 동조기의 전원을 키면
신호가 LED가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전지는 일반 건전지 2개가 들어가며 교체 시 동족이 2개 모두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이미지는 카메라와 동조기가 체결된 모습입니다. 동조기의 LED 방향은 촬영자가 볼 수 있도록 렌즈의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꼭 앞뒤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와 연결한 동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동조기의 전원을 켜고 조명과 이제 연결하도록 합니다. 5번 이미지와 같이 동조기 옆부분에 라인을 연결한 후 6번 이미지의 조명의 싱크 부분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동조기는 조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조명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은 현재 3개의 등이 준비되어 있고 순간광, 지속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이미지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조명으로 소프트박스와 스탠드 조명이 한 개의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원하는 곳에 조명을 위치시킵니다. 제품과 모델에 따라서 조명 위치를 변환시키도록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출연한 영상을 보시면 대략 어떻게 조명을 위치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이동할 시 2번 이미지와 같이 스탠드 아랫부분을 잡고 이동합니다. 이때 스탠드 헤드 부분을 잡고 이동하게 되면 헤드의 손상을 초래하게 돼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에 부분을 잡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박스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이미지처럼 소프트박스 뒷부분의 벨크를 제거합니다. 2번 이미지에 1번에 회색으로 된 버튼이 보이는데 이때 정면으로 잘 빼지 못하면 헤드램프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프트박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정면으로 잘 빼줍니다. 이때 정면으로 잘 빼지 못하면 또한 헤드의 램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소프트박스는 상태에 따라 빛의 부드러움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천을 제거할 때는 A, B, C 순으로 제거하도록 합니다. 자, 소프트박스 설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이미지에 화살표로 표시된 세 부분과 소프트박스의 세 부분이 잘 결합되어야 됩니다. 소프트박스 분해의 2번 이미지처럼 세 곳을 잘 맞춘 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소프트박스는 결합이 됩니다. 소프트박스와 헤드를 잘 잡고 2번 이미지처럼 세 곳을 잘 맞춘 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소프트박스는 결합이 됩니다. 자, 엄브렐러 설치를 하겠습니다. 엄브렐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박스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자, 소프트박스를 먼저 제거한 거는 앞에 부분을 따라 주시면 되고요. 자, B번 이미지처럼 헤드 쪽에 위치한 구멍에 엄브렐러를 삽입합니다. 이때 너무 깊게 삽입되면 엄브렐러가 탈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A번 이미지는 조명들 상호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발광 단자이니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광 소자가 가려지면 플래시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명의 명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1번을 보시면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2번은 셀, 3번은 비프, 4번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조명의 모델링 라이트를 켜주는 겁니다. 현재 스트로보가 발광되었을 때 어디서 얼마만큼 나가는지 확인하는 모델링입니다. 두 번째, 셀은 여러 개의 조명을 같이 발광시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이 꺼져 있으면 발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프입니다. 조명이 발광이 되면 충전되기까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도중에는 촬영을 할 수 없고요. 이 소리를 확인하는 게 세 번째 비프입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 발광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버튼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숫자랑 옆에 모델 다이얼이랑 파워 다이얼이 보입니다. 저 숫자는 현재 빛의 광량 수치, 모델링 밝기를 보여주는 수치고요. 높게 될수록 강하게 밝게 발광을 합니다.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다이얼은 모델링 다이얼이고 모델링 라이트 광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파워 다이얼이고 실제로 빛이 나가는 발광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희 세 번째 보이는 구멍이 동조기 싱크로 코드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전원 케이블 꼽는 데고, 다섯 번째가 파워 버튼입니다. 이거는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동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카메라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카메라를 많이 직접 이렇게 이렇게 버튼도 눌러보고 이 버튼이 뭘 써야 되는 거 다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샷의 경우 조명에서 광량에 의해서 노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야 됩니다. 또한 감도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고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사용자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셔터 스피드를 125로 정해놓고 찍으면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감도도 100으로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표준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카메라의 기본 기능 세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기능인 조리개 셔터 감도를 정하기 위해 모드를 M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A번 이미지처럼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 M이라는 곳과 카메라 마크 부분을 일치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 모드 수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고정합니다. B번 이미지의 다이얼을 계속 돌리게 되면 LCD 창 수치가 변화하는데 그 수치를 여기서는 125로 맞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셔터 속도를 125분의 1초로 촬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도 조절을 해줍니다. C번 ISO 버튼을 누른 채 2번 다이얼을 돌리면 수치가 변화하는데 100으로 맞춰줍니다. 이것은 빛에 대한 반응 속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개의 설정은 카메라 촬영 시 노출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번 이미지와 같이 다이얼을 돌리면 LCD 창에 변화된 값이 나오는데 조명의 노출 값을 측정해 적정 노출로 맞춰줍니다. 스튜디오 샷에서는 조리개의 수치와 조명이 강약을 이루어 촬영하게 됩니다. 조명의 헤드에 파워를 올리게 되면
조리개도 같이 올려줘야 되고, 촬영 결과물에 따라 어둡게 결과물이 나왔다면 조명의 강량을 올리거나 조리개를 열면 됩니다. 카메라의 응용은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촬영을 해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직접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노출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저 그림에 보시면 1번은 전원 버튼이고요. 자, 2번 노출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모드를 눌러서 2번 LCD에 표시되지만 스튜디오 샷이기 때문에 2번 이미지로 자 보시고 세팅을 합니다. 세 번째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로 고정을 하시고요. 감도는 ISO는 100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 수치는 지금 현재 광량의 조리개 수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림에 보시면 125로 했을 때 5.6으로 하면 그걸 그대로 카메라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항상 노출을 측정할 때 조명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5번의 조리개 수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조명을 발광하게 되면 5번의 광량에 맞는 조리개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조리개 수치로 촬영하게 되면 적정한 노출을 맞춰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노출개 사용법입니다. 자, 사실은 카메라를 세팅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그 페이지 1을 틀고 그 페이지 1에 나온 이미지를 보면서 노출을 조정을 하면 되게 쉽지만 노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측정해서 하는 것이 되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출계의 빛을 측정하는 부분은 항상 조명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 준비가 되었으면 조명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노출계를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에서 측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파트너가 있으면 조명의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발광을 해주고요. 피사체의 조명을 바라본 후 노출계의 버튼을 눌러 발광을 하면 그 빛의 적정 조리개 값을 지시해 줍니다. 그 지시해 준 값을 카메라의 노출계를 조작하여 같은 노출 값을 조작해 줍니다. 자, 빛이 약할 경우에는 광량을 올려주거나 또 빛이 강할 경우에는 광량을 줄여주면 됩니다. 조명을 만약에 2개를 사용할 때는 1개씩 측정을 해서 주광을 위주로 조리개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노출계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동동여대가 갖고 있는 장비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공유 스튜디오에 있는 기자재를 제가 출연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이 영상을 쭉 이렇게 PPT로 된 영상을 쭉 보시면 제가 직접 출연을 해서 한 영상이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조작법이랑 더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우선은 이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기자재를 사용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꼭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촬영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를 꼭 희망하고 바라봅니다.